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서울, 경기 또 타 지방에서도 오셨을 텐데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타 종교인도 있을 텐데 중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난 중도를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중도의 의미,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불교가 발생된 곳이 인도라는 나라, 인도에서 발생이 됐는데 인도 접근 지역인 네팔에서 태어나셨을 때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모든 생활의 의식주가 풍요롭게 풍족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풍족하게 살았던 삶에서 어느 날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사문유관이라고 동서남북의 문을 보고 생로병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여유롭고 말하자면은 화려하게만 살았던 삶인데 사람이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고 이제 출가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의 이제 출가하고 말하자면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는 그냥 집을 뛰쳐나와서 말하자면 도를 깨치기 위해서 궁금했던 거, 본인이 의구심을 가졌던 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난 거죠. 그 당시에는 인도의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 현상이 고행주의가 심화된, 그러니까 무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좀 고달프게 말하자면 극심한 고행주의로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깨달음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통 속에서 말하자면 극심한 고행 속에서, 고통이 아니고 고행 속에서 하다가 어느 날 그 악사를 만나는데 그 악사가 하는 이야기가 검은 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난다.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알아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알아차림 속에서 몸을 너무 극심하게 말하자면 극도의 고통으로 가져가는 것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이 온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이.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당시에 그 수행했던 그 지역이 인도의 비하르 지역이에요. 비하르라고 거기에 이제 보드가에서 말하자면 가까운 강가에 네란자라 강가에 가셔서 그 마침 그때 수자타 여인이 올린 유미죽, 그 유미죽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찰음식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유미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때에 부처님께서 극심한,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통도 나를 깨달음에 이끌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드디어 몸을 회복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때 가장 쉬운 게, 가장 간단한 게 지금까지 불교에서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중도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중도는 쾌락과 고행 사이의 절충이 아니다. 그러니까 쾌락도 고행도,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아침 드시고 점심 드셨죠? 크게 큰 소리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셨어요? 만약에 밥을 안 먹고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허리가 좀 아무래도 이렇게 굽어지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몸의 중도도 필요하다. 우리는
몸의 그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음식으로서. 그런데 그 음식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짠맛을 좋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쓴맛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단맛만 먹게 되면, 좋아한다고 해서 짠맛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체질을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체질도 있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너무 그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단하게 요즘 미식 여행, 뭐라고 그러죠? 미식 탐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내 몸과의 조화로움, 절충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미식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내 몸에, 말하자면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가슴 밑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간장. 그 다음에 왼쪽에 가슴 밑을 만져보면 비장. 한번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하고 음식 명상도 할 건데, 간과 비장이 서로요 욕을 하면서 싸워요. 어떻게? 간장은 비장한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비장은 간장에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너무 식욕이 좋으니까 마구마구 먹다 보면 비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간은 어떻게 돼?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과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넘쳐서도 안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보세요. 중도는 쾌락과 고행 사이의 절충이 아니다. 자, 보세요. 욕망에 반응하지 않는 제3의 길인 중도. 중도는 그저 알아차릴 뿐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음식 이야기, 우리 몸에 대한 몸의 중도, 몸의 깨달음, 몸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몸이 무너지면 의식이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의식도 올바르게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몸이 무너진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느냐? 먹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 또한 어떻게? 욕망, 욕심. 그래서 내가 배고픔에 욕심을 부려서 과욕, 말하자면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가 배고파서 먹는 건지 욕심을 부려서 먹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내가 얼만큼 배고픈지,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먼저 깨어 있어서, 말하자면 내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식탁에 앉아야 돼요. 굉장히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바쁜 일상에 밥 먹는 시간도 쪼개서 10분, 5분 만에 빨리빨리 먹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배고픈지, 얼마큼 배고픈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밥을 먹게 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중도적인 삶의 식습관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의 중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깨어있는 나의 각성력, 의지력을 가지고 배고픈 만큼 채워서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양분이, 영양분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못 먹어서 버려서 쓰레기가 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식생활은 어떠세요?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으로서 올바른 식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준비해 둔 거를 다 먹지 못해서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건지, 그거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여러분의 욕망이, 욕심이 있지는 않았나. 한 번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찰은 대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 보는 것, 그게 자기 몸의 중심을 알아차리고 몸의 중도를 가져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욕구나 욕망, 욕심을 한번 체크해서 다스려가는 것, 조율해가는 것, 제어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내 몸의 중심축을 가지고 그리고 중도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왜 쉽냐?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금방 알잖아요. 배꼽시계가. 맞죠? 네. 그래서 그 배고픔이 느껴졌을 때의 나를 한번 챙겨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극도의 고행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사찰 음식은, 사실은 사찰 음식은 맛있게 먹고 좋은 걸 먹고 더 맛있게가 아니고, 이 사찰 음식을 통해서 수행자들이 내 몸에 영양분을 채워서 어떻게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이 미식이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탐식을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쯤 내 몸의 중심, 우리의 중심 차크라는 다 중심으로 돼 있어요. 7 차크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이 하나만 흔들려도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욕망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쾌락도 고행도 아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중도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만큼 배고픈가, 무엇을 먹고 싶어, 무엇을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싶다는 그 생각에서 더 많이 더 맛있게 그러면서 어떻게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다 멀쩡하십니까? 자, 그러면 잠깐 여기 한 번만 더, 지금 스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처님처럼 그렇게, 그리고 지금 사회가 고행을 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너무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온 사방무대가 다 먹을 게 천지로 널려져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은, 그 사회적인 배경은 그런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미 그 자체가 고행스러운 상태인데도 거기에서 극도의 또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먹고 싶어도 널려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 그게 뭐야? 각성력. 스스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몸의 중심을, 내 중심축을 챙기면서 그 마음의 욕망이 일어났을 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왜 먹고 싶은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양극단을 넘어서 무심. 무심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심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이 일어난 것을,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뭐냐? 균형이며 그것이 조화로움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조화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조합뿐, 몸 중심, 몸 중도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게 있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먹었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 못 먹게 되면 내 의식 속에서는 계속 갈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어야 된다라는. 왜? 그게 실질적으로 몸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의식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몸과 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통증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나 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자각하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양극단을 넘어선 무심의 상태, 그리고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고 조화다. 아셨죠?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중도적인 식사, 말하자면 중도적인 실천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고픔과 포만감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얼만큼 배가 고픈지 모르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이 단순히 배부르고 배고프고가 아니고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오미 5가지 맛이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거기에 이제 불교에서는 또 육미라고, 담백한 맛을 넣어서 단미가 들어가서 육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미가 골고루, 말하자면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만이 우리 오장에게도 골고루 양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빨간색만,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운맛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이 깨진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 그게 식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식탐으로서 음식량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지요?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 중심 잡아갈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중도의 길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나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올바른 식사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많이 시식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또 저기 뭐 이렇게 지금 뭔가를 드셨죠? 그런데 그걸 드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맛있다, 맛없다, 이거는 내 입맛에 맞다, 안 맞다, 혹시 감사한 마음이 있었나요? 훌륭하세요. 우리가 사찰에서 공양을 할 때 오관계를 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음식이 내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탁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스님 뭘 감사합니까? 그 돈조차도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떤 장소에 초청을 받아서 초대자가 돼서 가잖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초청자가 있고 초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해? 아유, 먹은 것도 없이 배부르다고. 그러니까 초대자가 실컷 먹고는 먹은 것도 없이 배부르다고 하니까 초청자가 뭐래? 차린 것도 없이 돈 만들어 갔다고. 이런 세상 너무 쌍막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든 어떤 자리에 내가 초대되어 갔을 때는, 물론 식사 태도에는 민족마다,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게 되지만 인도는 아직도 손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의
그 게을의 조문에 보면은 손으로 먹었을 때 다 묻히지 말아라, 말하자면 옆에 묻히지 말아라, 떨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빨지 말아라, 이런 조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사실은 숟가락 젓갈을 사용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조문이 사실 필요하진 않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실질적인 식탐으로 일어난 나 자신의, 내가 스스로 배고픔과 포만감을 자각하지 못해서 오는 나의 어리석음,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식사의 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않아요.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끼, 뭐 말하자면 우리가 절에서 일미칠근이란 말이 있어요. 쌀 한 알에 7근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몇 근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다 녹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큼을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내 삶의 무게도 돌아보지만, 이것이 내 앞에, 내 식탁에 왔을 때의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하고, 그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 노고로움을 생각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어요. 무엇을 먹어도 다 내 몸에 약이 돼요. 그런데 맛이 있다 없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다 내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약과 독을 누가 만든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도, 아까 몸의 중도 얘기했지요. 그 몸과 마음의 중심의 중도를 지켜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찰에서는 발효공양을 하게 돼요. 발효공양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그 조문이 다 있어요. 비구들이 이제 그 발효공양을, 음식을 먹고 나서 그걸 씻을 때 음식을 깨끗이 다 안 먹어서 지저분하게, 말하자면은 주변을 어지럽히고 다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자들이 보고 부처님께 말씀을 좀 힐난하는 거죠. 승려들이 저렇게, 출가자들, 수행자들이 저렇게 한다. 그래서 그때 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에 있는 음식을 남김없이 먹으라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발효공양을 할 때는 고춧가루 한 알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오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그만큼 먹고, 한 톨의 쌀, 한 나라의 고춧가루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발효공양의,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식사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 여러분도 경험을 아마 템플스테이 하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지금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거 지금까지 사실 불교에서의 중도를 얘기하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저는 오늘 음식과 관련지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금 오늘 이론을 한 20분 하고, 시연 10분 하고, 우리 음식 명상 20분 하고, Q&A 10분 할 건데,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따 Q&A 타임이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궁금한 거 다 답변 드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도적 삶의 식문화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오관계 한번 저기 준비하면서 올라오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읽을 수 있지요? 자,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함께 합시다. 시작.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지금 1시간 강의를 20분 이론하고 10분 이거 시연과 그 깻잎 장아찌 쌈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일생 해보지 않은 명상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밥을 여러분 지금 보면 굉장히
굉장히 쉬운 레시피예요. 그런데 깻잎 장아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요거 끝나고 제가 또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깻잎 장아찌를 가지고 쌈밥을 만들 건데 먼저 밥을 조금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과 요거는 통깨를 너무 태우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아까 지금 얘기했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묻히고 버무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에, 지금 나오죠? 화면에 보이죠? 네네네. 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지금 참깨를 내서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사실 중도적인 관점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깨가 한 곳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고루고루 섞이도록.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말하자면 어떤 명함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 평가하잖아. 그냥 우리 생명성 있는 존재와 존재가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인연의 장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서로가 그렇게 드러난 형상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지. 보여지지 않는 이 내면에,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와 내가, 우리가 존재와 존재가 만났을 때는 항상 그 마음의 깊은 성품을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중도다. 그죠? 자,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이죠? 자, 요거를 깻잎에 한번 저희가 보자기를 펼치듯이, 자, 여기 지금 조교 선생님 한번 할 거예요. 자, 보이지요? 화면에 잡히지? 이거를 밥을 넣어서 보자기에 여미듯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봄 되면 피크닉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손님 초대했을 때 미리 좀 이렇게 쌈밥 만들어 놓고 또 소풍 갈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깻잎이 항염이 굉장히 뛰어난 식재료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도 쉽게 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소풍 갈 때도 좋고 손님 초대했을 때도,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깻잎 같은 걸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쌈밥 해놓으면 또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근데 또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깻잎 장아찌 쌈밥이 굉장히 별미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손님 초대했을 때도 나눠주고 또 별미로 한 번씩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뻥과자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쌈밥을 하나씩 드릴 건데, 자,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스님이 요이땡 시작해서 먹으라고 할 때까지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1세기는 100년, 반세기는 50년, 반세기 50년을 살았으면은요, 일생 안 하던 걸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먹고 노는 거 취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먹고 노는 거는 조금 옆으로 놔두고 이제는 좀 공부도 하고 남한테 베풀지 않았던 봉사도 좀 하고 명상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스님하고 명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지금 뻥과자 받았어요? 야, 깻잎 쌈밥을 법사님 여기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자, 지금 여러분 손에 쥐었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서둘러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안에 끝내기가 어려워서.
자, 지금 받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신 분들은 하나씩 더 갖다 주세요. 드시면 안 됩니다. 저기 드시면 안 되고. 자, 지금 깻잎 쌈바 하나씩 드셨어요? 손에 드셨어요? 자, 제가 지금 할 동안에 지금 나눠주는 동안에 제가 깻잎 장아찌를 만드는 법을 좀 여기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거 지금 이게 깻잎 장아찌뿐만이 아니고 모든 채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품 장아찌 레시피예요. 그러니까는 케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곰치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말하자면은 엄나무순, 두릅,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를 갖고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깻잎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채소물은 여기 밑에 써 있는데, 보통 사찰에서 채소물이라고 하면은 무하고 표고버섯, 다시마를 끓인 건데 이것도 방법이 좀 있어요. 무하고 표고버섯은 충분히 끓이셔요. 그리고 무하고 표고버섯을 충분히 우려놨다고 생각할 때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물이 만들어져요. 그 채소물과 집간장이 집집마다 맛이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굉장히 짜요. 그래서 채소물하고 같이 섞어서 끓여가지고 처음에 장아찌를 모든 생잎채소, 깻잎, 두릅, 엄나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때 먼저 끓여서 한 김 식힌 상태에서 부어야 돼요. 끓었을 때. 왜냐하면 생잎의 장아찌는 모든 채소에는 미독이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로 부어서 얘를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생잎이 가지고 있는 생기가 나오고 이 짠 물로, 간장물로 얘를 절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어떻게 1, 2일 정도, 보통 이렇게 지금 더운 날에는, 그런데 보통 쌀쌀하고 저긴 3, 4일 후에 양념장만 따라내는 건데, 그때에 깻잎이다 그럼 깻잎을 꼭 짜서 그 양념장만 따라내 갖고 다시 냄비에 넣어서 한 스푼 푹 끓여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포인트. 반드시 식혀야 돼요. 반드시 식힌 다음에 그때 양념통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관을 할 때 매실액은 모든 상하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매실을 함께 부어주면 1년, 2년 가도 끄떡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장아찌를 만든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드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나눠줬나요? 이거 이제 설명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우리 전부 다 손에 뻥과자하고 깻잎 장아찌 손에 쥐었지요? 여러분 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지금부터 스님과 함께 음식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니까 서 있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자, 지금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오늘 지금 앉아있는 나 자신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 봅니다. 고요함은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산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가 생각이 많아지면 그 고요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가운데, 시장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복잡함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고요함을 지키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고요함이 유지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손 위에 음식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누어서 한 입씩 씹기 바랍니다. 깻잎 쌈밥을 들고 한꺼번에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입씩, 그것은 본인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씹을 때에 그 맛을 느끼는 게 혀인가, 내 몸인가, 내 생각인가, 내 손인가를 살피면서 맛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 씹는 행위에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 맛은 깨달음의 맛이 들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차림이 있으면 돼요. 내가 여기에 먹고자 하는 욕망, 욕심이 깃들어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깻잎 쌈밥 한 번 씹고 두 번 씹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씹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맛은 무슨 맛인가. 우리 진미의 맛이라고 참 맛입니다. 이것은 깻잎의 고유한 향과 밥알의 구수한 맛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참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참맛을 못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의 혀가 그만큼 자극적인 맛에 코팅이 되어져서 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 맛을 못 느끼는가. 그리고 또 한 번 돌아서 전에 엄마가 나한테 해주었던 맛, 나의 고향의 맛, 엄마가 해주었던 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찬이 많이 있든 없든 늘 맛이 있었고, 고향의 맛은 그것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늘 그리웠던 그 어머니의 맛과 고향의 맛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꼭 오래오래 그 향미를 느끼면서 한번 씹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이 가슴 골 사이에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이걸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혼의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심에는 영은 식에 머물고 혼은 가슴에 머물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혼의 교류가 이루어져요. 저기서 누군가 슬픈 생각을 하면 나도 슬픔이 일어나고, 누군가 저기서 기쁨을 일으키면 나도 기쁨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함께하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진 혼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자, 됐을까요? 더 하고 싶어도 이곳은 모든 프로그램이 시간 안에 재 있고, 또 무엇이든 궁금하면 또
또 다른 인연에 또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중도적 삶의 식문화를 아주 단편적이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훑어본 거예요. 이것이 정답도 아니고, 대신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말하자면 Who am I, Who are you를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고마웠고, 저는 우간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